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탐구 목동고등의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황성진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영어 강사도 겸직인데요. 수학학원 갔다 온 학생들 표정이랑 비슷하시네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저희 윈터스쿨 프로그램 총정리 요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인데 안 보셔도 되고요.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현재 고1입니다. 고2 올라간 학생들 130명 정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비 고1 겨울방학 때 후회되는 거 뭐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 네? 어떤 거? 너무 학생들을 건전하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방학 때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 저희 고3관에 예비 고3 윈터스쿨 설명회가 같은 날 열려요, 지금. 그래서 그쪽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얘기하고 오고 일로 왔는데 그 공통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시즌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고3 되는 겨울방학. 요때 제일 열심히 공부해요. 왠지 해야 될 것 같잖아. 전국이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 생활 패턴이야, 원래 있겠지만, 밤에 또 이제 좀 아침이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한답시고, 밤에 또 이제 나머지 것들 다 공부하느라고 늦게 자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늦게 자는 겁니다. 뭐 유튜브 보거나 뭐 이렇게 인스타 보거나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방학 때 좀 습관화가 잘 안 되면, 학생들이 학교 가가지고 적응할 때 아침에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면 트러블 걸리는 게.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려볼 걸. 혼자. 그래서 수업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수업도 많이 듣고 뭐 인강도 듣고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모의고사 보고 3월달에 모의고사 보고 4월달에 중간고사 가서 보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여기 130명이 다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에요. 하고 나니까 내가 대충 하는 건 많은데 확실히 하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걸로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는 의견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더 많이 해볼 걸. 요거는 어느 학원 설명회나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다 공통으로 나옵니다. 중등 때 일반적인 학습량하고 고등에서 특히 1학년 내신 때 학습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체감을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혹시 아이가 둘째인 분 계십니까? 둘째나 셋째? 그러면 이제 첫째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뭐 혼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처음 경험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로 학생들도 중학교 때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잘 나왔다는 경험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태까지 이만큼 공부해서 잘 됐으니까. 근데 주변에서 고등학교 가면은 공부 더 많이 해야 된대. 그러니까 원래 한 100만큼 해서 점수가 잘 나왔으면 고등학교 간다고 한 130, 140까지 해요. 근데 실제로 필요한 건 300이란 말이죠. 그래서 막상 시험 때 닥쳐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험 범위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고 시험 범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제대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시험 범위에 첫 시험은 어떻게 해요? 첫 시험은 앞에 시간이 많잖아. 어떻게 해서 보고 그 다음날 기절합니다. 저는 뭐 밤새도록 긴장해서 봤잖아요. 첫 시험이니까. 보고 나서 채점하고 이제 밥 먹고 기절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일어나면 막 문자 카톡이 와 있어요. 그 다음 과목 학원에서 직접 보충 왜 안 하냐고 막 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학습량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공부량을 한번 이만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경험을 해볼 걸. 특히 앉아있는 시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거 수능 공부보다 내가 갈 학교 내신 공부 더 해볼 걸. 이건 뭐냐면 방학 때 일반적으로 학교가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는 아직 안 정해졌죠. 그리고 빨리 발표하는 학교 해봤자 막 과거 영재고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1월 초 돼야지 이제 외고, 국제고 뭐 이런 데 발표하고 자사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2월 초가 돼야지 일반고 발표를 하는데 내신 시험이라는 게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학교마다 나오는 스타일이 수학을 제외하고 수학은 좀 아니고 타 과목들은 학교마다 그 시험에 나오는 게 조금씩 다르고 시험 문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러면 보통 수능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수능 모의고사 공부를. 기본 실력이니까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막 공부를 좀 해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학교 발표한 다음에 학교별 반으로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옮길 때가 보통 2월 초중에 옮기기도 하는데 보통 2월 중순 말에 방학 프로그램 끝나고 이제 학원 한번 옮기신단 말이에요. 학교별로. 그럼 가면은 바로 뭐가 있냐면 3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죠. 그럼 모든 학원 가도 다음 주에 모의고사인데 내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내신 범위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 파이널을 합니다. 그럼 시험을 잘 봐요. 잘 보고 이제 내신 준비 들어갔는데 그 내신이 아까 말씀드린 학습량이 이렇게 늘어지는 그 케이스란 말이에요. 중간에 수행평가도 막 나오고. 그래서 하고 나면은 보통 점수가 모의고사보다 좀 적게 나옵니다. 등급이. 일반적으로 이 목동 지역이라는 데가. 그러고 나면 이제 어머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 난 정시가 맞나 봐.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난 정시가 맞나 봐. 여기에 이제 올해 학부모님들은 추가로 한 개가 더 있어요. 뭐냐면 등급제가 1등급이 4%에서 10%로 5등급제로 바뀌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방금 전에 저희 김도영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을 텐데 그럼 무슨 얘기들이 주로 일반적인 대중들의 의견이냐면 그러면 1등급이 옛날에 1등급이 아니다. 그래서 뭐 정시에서 뭐 수능 최저가 더 강화될 것이다. 정시 갈 때도 학생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랬는데 첫 번째 시험을 자기 생각보다 못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보다 자기 생각대로 본 학생은 전교의 10%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1등급이 10%니까. 그럼 1등급 안 나오고 나 좋은 대학교 간다고 해서 나 공부 좀 했는데 중학교 때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요번에 1 못 찍으면 못 간대 주요 과목. 그러면 갑자기 보고 전학갑과 얘기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9등급제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수능 공부보다 내가 갈 학교 내신 공부를 조금 더 해놓고 신경을 써놓을 거예요.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 내신에 맞춰가지고 좀 공부를 해놓는 게 당장 멘탈에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인강으로 공부한다는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걸. 인강은 진짜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인강은. 모두 아시겠지만 인강에 나오는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검증된 선생님들만 인강에 출강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죠. 인강을 믿지 말 거리 아니야. 나 자신을. 아니 원래 처음에 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까지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꼭 무슨 일이 생겨. 그죠? 무슨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 친구 생일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요. 그래서 조금씩 미루다 보면은 하다가 좀 흐지부지 되거나 원래 인강이라는 건 2회독, 3회독, 4회독을 계속 반복해서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어린 학생, 이제 고1이 올라가는 학생 혼자서 그걸 하는 친구들이 아주 가끔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전교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고2 올라가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고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은 전부 다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는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있는 학생들이 대상이었어요. 자, 그래서 분위기 전환 겸 그래서 앞에서 우리 김도영 소장님께서는 먼 미래이자 원칙, 룰을 알려드린 거고 저는 현실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예비고1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전문학원, 아이한테 맞는 학원들을 찾아가지고 딱 과목별로 들어가고 필요한 것만 딱 듣고 그 다음에 공부가 필요하면 추가로 옵션으로 관리형 독서실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모두 아시겠지만 수학이 현재 입시에선 완전 갑이에요. 국영수가 절대로 아니에요. 수가 쫙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탐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예요. 그래서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서 얘가 수학만 엄청나게 잘해. 국어 잘 못해. 그 다음에 영어 까막눈이야. 근데 수학을 엄청나게 잘해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서울에 괜찮은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시에서 올해 케이스 아니고 작년 케이스인데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국어가 2등급이 나왔는데 3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 나오고 수학 만점 다 맞았어요. 미적 선택해갖고 그 다음에 영어 4등급
탐구, 물, 원, 화, 투 했는데 2등급, 2등급 맞았습니다. 얘가 서울대 기계공학과 붙었어요. 참고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어 강사 출신입니다. 영어 강사가 이렇게 영어 4등급 맞고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수학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수학이 좀 취약한 학생들은 수학 집중반 하는데 수학 집중반 기준이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수학하면 수학 집중반이에요. 그리고 모자른 과목 주말에 하고 이런 극단적인 프로그램들도 있는데 꽤 학원마다 다 있습니다. 수학 전문 학원은 다 있고 저희 학원도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타 과목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윈터 스쿨이 있습니다. 주요 과목과 관리học 자습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자 원하는 강사 학원으로 조합이 가능한데 일단 가격 부담이 좀 되실 수 있고 학원이 왔다 갔다 할 때 좀 시간표가 안 맞을 수 있고 이거는 학생이 학원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상위권 학생들한테 이걸 추천을 드립니다. 상위권 학생들한테. 그리고 상위권 학생 플러스 아이가 강사 학원 다녔을 때 의견이 좀 있는 케이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나 저 선생님이랑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한 학생이면 여태까지 보셨을 때 그러면 이런 스타일을 학원을 세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수학 집중반 주말 타과목 하는 경우 대입 1순위 과목이 수학이고 수학 기초 확실히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주말까지 다 풀로 돌리다 보니까 아이도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아직 못 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 과목 학습 관리가 우려된다는 게 뭐냐면 주말에 잠깐 다른 과목도 이렇게 듣고 다음 주에 또 듣고 그러니까 숙제 열심히 해올게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이제 까먹어. 수학하다가 이제 공식 속에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니까 이런 거에서 빵꾸 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다음에 윈터스쿨 같은 경우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거기다 이제 좀 할인이 조금 들어갑니다. 자, 이 단점은 이겁니다. 강사랑 커리큘럼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장단점을 보시고 겨울방학 공부 학습 플랜을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희 학원 윈터스쿨은요 최상위 학생들을 제외한 예비고일 학생들 대상이고 왜 웃으십니까? 얼마나 좀 최상위 학생들은 제가 강사 생활을 21년을 했는데 단과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저랑 만나갖고 대학을 잘 간 학생들이 있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쟤는 옆 학원 가도 대학 잘 갔을 것 같아. 그냥 기본적으로 학습이 잘 되는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기 주관대로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기준은 뭐냐면 수학 진도에서 대수하고 미적 이 선행이 된 학생들은 최상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국어, 수학,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 한국사는 이번 들어갔네. 통합사회까지만. 그 내신 전과목을 하고 여기에 자기주도학습 저희 스타드랩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윈터스쿨 전용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고 네? 질문이? 전부 다 전용 강의실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스터디랩도 윈터 아이들만 씁니다.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공간을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1월 9일부터 시작하는데 1월 9일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아이들 학교 가고 막 이러는 게 1월 7, 8일 이때 많이 끝나더라고요. 일정을 저희 학원에 이제 오게 되는 학생들 대충 약간 50개 학교 정도를 중학교로 확인을 해보니까 요거 1월 9일 전에 좀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일정이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화수목 쉬고 그 다음에 2월 3일부터 9일 다시 학교 나가더라고요. 졸업식 하고 뭐 하느라고. 요때 쉬고 하고 2월 21일까지. 작년에는 2월 중순까지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가 문제냐면 어머님들이 와서 물어보셨어요. 우린 그럼 다음에 뭐 해요? 왜냐면 개강이 전부 다 2월 말 3월 초인데 한 2주 비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요때 딱 끝나고 정리한 다음에 2월 말부터 개강하는 고등 정규 강좌로 어느 학원에 가시던 시간을 맞출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반부터 9시까지인데 여기 왜 10시까지로 해놨냐면 9시까지는 필수고 1시간은 자습시간인데 추가로 처음에 신청할 때 요청하시면 그때까지 기본은 9시까지 주말은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은 아침 오전 8시부터 9시부터 4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뒤에는 선생님들 직접 하시는 클리닉하고 그 다음에 자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스케줄이 이렇게 돼요.
수업하다가 설련휴 잠깐 쉬고 3일, 다시 수업하고 학교 발표 및 졸업식 나올 때 이때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계속 수업해서 21일 날 종강. 이게 저희의 5주짜리 계획입니다. 아마 다른 거 윈터스쿨이랑 조금 차이 나는 게 4주냐 5주냐 이 정도가 차이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래탐구 원장이라서 먼저 말씀드리지만 편파가 살짝 섞였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목동 지역에 윈터스쿨이 총 4개 학원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여기서 길 건너가면 이제 강남 하이퍼 학원, 대학교 빌딩에, 거기서 다시 길 건너서 위로 올라가면 목동 종로 학원, 저 뒷단지 쪽으로 가면 목동 러셀 학원. 요게 목동에서 윈터스쿨을 하는 4개 학원이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치로 가면은 대치에서 제일 잘 되는 학원이 3개 있습니다. 강남대성에서 운영하는 두각에서 하는 윈터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초 메가에서 진행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강남 하이퍼, 강남역 몇 번 출구였죠? 그쪽에 하는 게 이렇게 3개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들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원적인 면에서 40명에서 50명 플러스 알파인데, 요건 최소한을 제일 적은데, 저희 학원 말고 제일 적은데 잡은 거고요. 보통 80명에서 100명 사이즈에서 마감을 시키거나, 대치나 강남 쪽은 120명 마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5명 마감입니다. 125명 마감인 이유가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 강의실에 133명까지만 좌석을 놓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막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보통 125명 마감으로 진행을 하고요. 저희 쪽은 20명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작년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21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요 정도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클리닉을 하시는데, 한 명이 클리닉을 강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한계 인원수를 좀 얘기를 물어보니까 요 정도 인원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리큘럼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수능 위주 커리큘럼이고, 내신도 합니다, 내신. 다른 학원도 내신 기본적으로 하는데 좀 보조가 들어가고, 국영수 위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 미래탐구는 내신 위주의 수능이 보조. 이렇게 좀 앞뒤가 좀 바뀌어 있다 보시면 되고, 전과목을 다 한다. 전과목이 국영수 사과가 들으셨겠지만 20%씩 내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다. 다음에 강사 구성은 이쪽은 수능 강사 위주. 보통 재종반 선생님들이 들어가시니까 수능 선생님들이 좀 들어가시고, 저희는 여기 있는 선생님 그대로 전부 다 학교별 내신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다음에 강의실에서 자습하는 학원이 말씀 못 드리지만 한 군데가 있고, 전용 자습실이 있는데 가면은 재수생과 섞여서 하던가, 아니면 타학년이랑 섞여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저희는 아예 공간이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입시, 방금 전에 보셨던 김도영 소장님이 목동에서 이제 목동 학생들을 정시 수시 컨설팅 하신 지 10년이 한참 넘으셨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최상위권에 갔을 때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거기서만 살짝 넘어오면은, 저 요번에 몇 등급쯤, 내신이 몇 등급쯤 나왔는데, 대학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컨설팅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이 목동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학교 어디냐부터 확인을 해요. 왜냐면 그 학교 데이터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럴 만큼 디테일하게 잘 알고, 현재도 지금 정시, 수시 컨설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거 상주, 저희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대입연구실. 그래서 계시면서 하시니까 신뢰성이 좀 더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 장점만 얘기하면 단점.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 주변 식당 그 안내지를 하나 드려요. 학원 주변 맛집 해가지고 안내지가 있습니다. 미래탐구 소개서 해가지고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거. 또는 집 도시락을 선택하라고 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어머님들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단 한 분도 도시락을 싸주시는 분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학원에서 단체 도시락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학원에서 단체로 좀 시켜줄까 했는데, 그 위생 문제 때문에 식중독 및 그 선호, 알레르기 막 이런 거를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 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큰 단점, 식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 없습니다. 이 두 개가 저희의 솔직한 단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학원들은 식당이 대부분 있어요. 재수생 학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간 시간표는 앞 시간에 수학하고 이제 과학이 있어요. 수학을 다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수능을 보거나 모의고사 볼 때 수학이 2교시에 들어가고, 2교시 점심시간 바로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학에 푸는 시간은 가능하면 오전에 맞추는 게 저희 수능을
가르치는 학원들의 그 일반적인 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영어, 국어, 통합사회,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앞쪽은 4시간 한 번에 수업을 하고요. 9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 뒤쪽은 2시간씩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기주도 학습 여기 4시부터 6시 있죠. 보통 이때 선생님들이 클리닉을 병행하십니다. 과목별로. 하고 저녁 먹고 자습하고 집에 가는 거고 이걸 좀 합산을 해보면 일주일 동안 수학은 16시간, 국어, 영어, 통합과학이 각 4시간, 그 다음에 통합사회, 한국사 해갖고 2시간, 그래서 총 22시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기주도 학습 및 클리닉이 20시간인데 여기 5시간 플러스는 10시까지 했을 경우 이렇게 해갖고 총 맥시멈 47시간 정도를 학원에서 학습을 하게 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뒤에서 커리큘럼 잠깐 말씀드리면 되겠네. 시간대별 학생 동선이 이렇게 되는데요. 8시 반까지입니다. 오면 1일 테스트를 보는데 보통은 앞에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보고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고등학생들 시간표 혹시 아시나요? 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보면 등교 시간이 학교마다 다른데 7시 반에서 8시까지 오고 학교는 4시 좀 넘어서 하고 학원 등원이 요 5시 반부터 좀 일반적으로는 6시 이때 하고 요 사이에 아이들이 밥을 먹고 이때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요 사이에 학교에서 급식에 석식이 맛있는 게 나오면 학원 다 늦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학생들 가르칠 때 학교 급식 메뉴를 외웠어요. 아니 늦게 와서 물어보는데 처음에 얘기 머뭇머뭇 얘기 안 하다가 야 솔직하게 얘기해 왜 늦어서 왜 단체로 늦을 일이 뭐가 있었어 물어보니까 오늘 메뉴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외우고 맛있네 학생들 선호 메뉴 나올 때는 미리 얘기했어요. 15분 늦는 것까지 봐줄게 먹고 와라. 그만큼 중요해요 먹는 게. 그 다음에 학원 끝나는 게 9시에서 10시 독서실이 보통 2시까지 요렇게가 고등학생들의 일반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좀 맞추려고 저기도 이렇게 시간표가 되어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테스트는 테스트 보는 거는 이런 테스트를 보고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갈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 과목이 되어 있는데 주로 수학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선생님. 저희가 이제 여기 사회 선생님 이용우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 2분, 공통수학 1, 2,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과학 선생님까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공통점은 일단 저희가 윈터스쿨 선생님 모실 때 나이를 굉장히 신경 썼습니다. 나이를. 조금 이건 이제 선입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젊은 선생님들이 좀 예비고일한테 굉장히 열정적인 것도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학생들 얘기를 그리고 윈터스쿨은 최상위가 없잖아요. 최상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엄청나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들이 나왔을 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들을 좀 찾아보니까 좀 나이가 젊은 선생님들이 조금 낫겠다. 동시에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중점을 뒀고요. 나름 이쪽 내신에서 검증이 되신 분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방학특강 자기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윈터스쿨 해주십사 해서 어렵게 설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 그 나눠드린 거 보면 선생님들 강의 계획서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커리큘럼은 수학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가 들어가는데 1학기, 2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는 심화까지 해서 공통수학 1은 공통으로 놓고 전부 다 듣고 선택으로 해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뭐 수1, 수2, 미적까지 해가지고 3개로 나눠서 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중간고사하고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고 그 다음에 2학기까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지 어머님들한테 나는 정신가봐라 얘기가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도 그 내신이 등급 따기 쉬워졌다는 거 어디서 들었을 텐데 자기 등급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면은 바로 자신감이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2학년 뒤에 건 심화는 빼고 1학년 때 하는 것만 집어넣는 겁니다. 만약 심화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수업이 4시에 끝나니까 그 뒤에 있는 일반적인 정규반 과정에서 선택 수업을, 단과 수업을 선택을 하시면 심화를 동시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 문학, 비문학 둘 다 들어가고요. 영어가 이렇게 보통 모든 영어학원이
내신 영문법, 서술형, 그 다음에 주요형 독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는 참 말씀드리기가 디테일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내신에 필요한 거 다 한다. 요게 주요 유형 독해는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 고1 1학기 범위 총정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기출문제 들어가고, 통합사회는 일주일에 2시간씩밖에 안 해요. 2시간 하다 보니까 이 사회라는 게 좀 암기 과목의 이미지가 좀 있고, 올해 처음으로 내신에 중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머지 쉬운 단원들은 조금 나중에 그때 가서 암기하면 어느 정도 커버될 것 같다라는 단원들은 빼고,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정치와 법하고 경제 요 파트만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먼저 말씀드리면 강사별 수업 피드백 및 문자 발송 별도로 선생님별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별 1대1 클리닉 돼 있는데 선생님들이 직접 클리닉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결석시 영상으로 보충하고 클리닉 시간에 1대1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빠지게 되면 뒤에 자습 시간 있죠. 그때 선생님들이 클리닉 하시면서 영상 봤는지 안 봤는지, 제대로 봤는지 안 봤는지, 다음에 빠질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저희 학습관이. 여기 보면 번호 있죠. 번호. 네, 지정자석제고요. 개별 조명되어 있는데 여기 내려온 거 보이십니까? 내려온 거. 요거 인테리어 할 때 돈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면 조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게 원래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저런 유튜브를 보다가, 학습 관련된 유튜브를 보다가 봤더니 조명이 개별 조명인 게 뭐 학습 집중력 효율이 좋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 근거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공사 계약을 하러, 제 공사 디자인 초안을 보고 얘기했는데 그게 자꾸 머리에서 안 떠나갖고, 효과는 유튜브가 증명한 개별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인 사물함, 여기가 개인 사물함이고요. 그 다음에 의자는 CD주로 맞췄는데, 이게 각종 스터디 카페가, 전국에 있는 스터디 카페, 특히 대치 쪽에 여러 개 있는데, 스터디 카페 운영하시는 학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여쭤보고, 학생들이 허리 안 아프다 얘기 나오는 게 뭐냐 그랬더니 CD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모델로 맞췄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입구인데요. 입구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핸드폰 놓는데, 그 다음에 여기 CCTV. 요거 뒤에 이제 관리조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쪽이 이제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데, 요 안쪽이 들어가서 이렇게 학습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담 관리조교가 상주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이용 시간은, 평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표 보시면 되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필수.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토요일 오전에 시간표, 본인 공부할 거 학원들 막 다니고, 이거저거 뭐 수행평가하고, 뭐 하다 보면, 자습하고 막 하다 보면은, 토요일은 좀 학원에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시간이 모자르니까 토요일 오전 수업도 듣게 됩니다. 근데 일요일은 왜 안 나갔냐? 일요일은 잘 안 열려요. 어머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일요일 오전에 뭘 하냐면, 교회 말고 뭘 하냐면, 그 학교별 대항전 같은 거 하거든요. 뭐 축구, 뭐 이런 거, 뭐 별의별 거 다 해요. 특정 학교는 막 원반 날리기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배드민턴, 탁구, 뭐 별의별 거 하는데, 그 학교별 대항전을 일요일 오전에 합니다. 일요일 오전에. 강서 양천구 같이 해요. 거의 월드컵 분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라 그래도 못 와요. 단체 경기에서 와라 그러면, 넌 공부해야지 마 그러면은, 거기서 자기 하나 빠지면 팀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애들한테 욕먹으니까 그때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토요일 오전만큼은 아이가 토요일 오전은 그래도 공부하는 날이구나 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근데 난 더 하겠다.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자리 그대로. 대신에 사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요일 주말 나머지니까 토요일 뒤에 1시 이후하고 일요일 날 하고는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에 신청할 때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하고 앞에다 꽂아놓고요. 인강용 태블릿, 그래도 저 인강 볼 건데요. 그러면은 제가 그 전담 조교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네가 뒤에서 지켜봐라. 창이 1개인가 2개인가. 밑에 깜빡거리는 데가 있나 없나.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잠깐 제가 뭐 화장실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고, 밥 먹으러 가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그거 외에 갑자기 되게 급박한 얼굴로 와서 큰일이 생겼다 얘기하는 경우는 부모님과 확인을 한 후에 정말 큰일이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잘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피곤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고역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졸면은 가서 관리조에 가서
좋은 말로 잘 깨우고 옆에 적을 겁니다. 17시 51분 16초부터 이렇게 해서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록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윈터스쿨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할 겁니다. 입시는 아까 보셨던 김도영 소장님께서 목동에서 유일한 학원 전속 상조 대입 전문 컨설턴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한 대입 설명회도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머님들 말고 학생들이 듣는 거.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전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기맘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수시 판단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요것도 테스트로 내가 요렇게 되면, 만약 요렇게 되면 어느 대학, 또는 나 어느 대학 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수시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격. 제일 중요한 거 안 듣고 가신 분들 계시네. 저희가 이게 기준이 5주예요, 5주. 4주 말고, 한 달이. 요건 사진을 좀 찍으시면 혼자 봐주세요. 그래서 5주 기준인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가 지금 현재 단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5주 기준으로 윈터스쿨 프로그램에서 여기 전체인데 여기서 이거 공짜 자습실 가격 빼고 요 정도 나오는데 12월 말까지 등록해 주시면은 1월 저희가 9일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할인은 10% 들어가서 226만 8천원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가격이 제일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어떤 가격이냐면요. 어머님들께서 수학 따로, 국어 따로, 통합과학 따로, 영어 따로, 통상국사 따로 신청을 하셔서 단과 수업을 들었을 때 총 가격의 25%가 할인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런 멋있는 말 하면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아이들이 아마 고등학교 간다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일 때인데, 이때 성장과 안락은 공존하지 않으니 조금 불편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 윈터스쿨과 함께 잡아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